안녕하세요. 무인항공 운영 서비스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된 지능기전공학과 그리고 지능융합드론 전공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멀티 마그네틱 센서 컨피규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멀티 마그네틱 오도메트리 베이스 내비게이션입니다. 메인 토픽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간단한 백그라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이제 제가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비슷한 연구들이 이전에 연구가 되었는데 그 연구들의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과목에서 연구한 주제는 멀티 센서를 이용해서 항법 보조 정보를 개선하고 개선된 정보를 활용해서 항법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멀티 센서는 다른 이종 센서들의 결합이 아닌 동일한 센서를 여러 개로 배치해서 중첩시켜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센서를 중첩해서 구성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센서가 측정하는 물리량 이외에 정보 융합을 통해서 다른 보조 정보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 정보를 잘 계산하기 위해서 센서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리즈너블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번 타겟으로 마그네틱 센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센서를 여러 개를 활용해서 2D 모바일 로봇에 9개를 부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는 다양한 철거 구조로 인해서 실내 곳곳마다 자기장 왜곡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마그네틱 센서를 이용한 포지셔닝이나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를 왼쪽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게 되면 앞선 센서의 왜곡 특성과 이제 뒷선 센서가 앞선 센서의 위치를 지날 때 왜곡 특성이 같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오도메트리를 계산하는 연구가 선행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회전이 발생할 때 정확하게 배치 간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칭되는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틱으로 오도메트리를 계산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장부터는 제가 제안하는 배치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멀티 센서를 배치한다고 하면 오른쪽 보이시는 것 같이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먼저 위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로봇의 중심을 고려하지 않고 센서를 배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로봇이 회전하게 되면 이 앞선 센서, 여기서 보면은 갈색 라인인데요. 앞선 센서의 위치를 뒷선 센서가 정확하게 지나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같이 어떤 일정 거리 D를 가지고 로봇 중심을 기반으로 센서를 배치한 경우는 정확하게 앞선 센서의 위치를 로봇이 회전함에 따라 뒷선 센서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이제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어떤 T0에서 어떤 타임 T2까지 센서가 회전한다, 로봇이 회전한다, 어떤 센터 포인트를 가지고 회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왼쪽 보이시는 배치 같은 경우는 T0 위치에서 앞선 센서의 위치를 T2 위치에서 이제 뒷선 센서가 정확하게 지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앞선 센서의 위치를 뒷선 센서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온 수식을 이용해서 센서를 실제로 매트랩에서 배치를 해보고 회전을 해보았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센서의 위치가 이제 SF1부터 SF3까지 표현이 되는데요. 이 센서 포지셔닝하고 뒷선 센서 SB로 표시가 되는데 이 센서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SF 앞선 센서를 SB가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배치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앞선 센서의 위치를 뒷선 센서가 정확하게 따라감으로써 자기장 왜곡 특성이 동일한 지점을 뒷선 센서가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얼마 만에 이 뒷선 센서가 앞선 센서의 위치에 도달했는가 그 타임을 계산을 해서 속도를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나온 수식을 이용해서 실제 모바일 로봇을 모델링하고 모델링된 정보를 이용해서 속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그네틱 노이즈를 일정 수준으로 섞어 주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매칭 정확도의 스레시홀드는 0.08로 선정을 하였을 때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정확하게 2m/s가 이제
true인데요. 그 true 때 이제 정확하게 디텍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모바일 로봇이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할 때 이제 점선이 이제 어떤 타임 타우 때의 모바일 로봇의 위치인데요. 보시면은 맨 좌측에 있는 센서가 먼저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모바일 로봇의 중심에 대한 세타와 그리고 이 매칭될 때 이 각도 세타가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보시면 2세타는 결국 엇가게에서 2세타가 결정이 2세타로 모사가 되는데요. 2세타를 계산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시간의 흐름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타워 1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센서가 매칭되는 그 시점이고요. 그리고 타워 2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흘러서 가장 안쪽에 있는 센서가 매칭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 보면 먼저 첫 번째 매칭된 그 시점부터 마지막 안쪽에 있는 센서가 매칭될 때까지 타임 t를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 L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L은 아니겠지만 직선으로 되게 짧은 거리라고 가정해서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L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타 같은 경우는 식 6번과 같이 호의 길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바일 로봇의 헤딩을 업데이트할 때는 이거는 각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현재 헤딩에서 이제 회전 변화량만큼 더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항상 어떤 회전 변화량은 양의 값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오른쪽으로 회전했는지 왼쪽으로 회전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왼쪽 아래에 보이시면 이게 모바일 로봇이 왼쪽으로 회전할 때인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센서가 가장 먼저 매칭이 되고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가장 안쪽 이렇게 이 순서대로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봇이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면 오른쪽 기준으로 가장 바깥쪽, 중간, 안쪽 이렇게 센서가 이 순서로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면 어떤 앵글 변화량을 계산한 건데요. 앵글 변화량이 마그네틱 웹매칭을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멀티 마그네틱 센서를 이용해서 속도와 회전각을 계산을 하였는데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항법에 활용을 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로봇 시뮬레이션 모델은 오른쪽과 같은 그런 컨피규레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총 6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고 디테일한 파라미터는 10번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다이렉트 컴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이제 위치 오차, 속도 오차, 그리고 유앵글 오차,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각각의 사이드 슬립 에러 이렇게 총 6개의 스테이트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시스템 매트리스는 12번과 같고 그리고 에러 모델은 이제 13번에 도시를 하였습니다. 메저먼트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센서가 매칭이 되는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선 센서의 위치를 뒷선 센서가 정확하게 지나갈 때 그때는 스피드가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순서대로 맨 오른쪽 중앙 좌측 혹은 좌측 중앙 오른쪽 이 순서대로 매칭이 되게 되면 헤딩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저먼트 모델 같은 경우는 15번과 16번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궤적을 어떤 로봇이 이렇게 쭉 직진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계속 돌아가는 그런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왼쪽 아래 보이시는 것과 같이 0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로봇이 거의 300도 정도 돌아가는 그런 궤적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것은 이제 속도 측정치 메저먼트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방향각 메저먼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맵 위쪽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맵의 왜곡 정도를 도시했습니다. 이 왜곡이 각 포인트마다 굉장히 다르면 이게 잘 분리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분리가 되는 케이스를 가정을 해서 이런 마그네틱 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틱 오도메트리를 했을 때 포지션 에러와 그리고 이제 스피드 에러 그리고 요 에러도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에다가 요 자체적으로 헤딩 앵글의 변화에다가 노이즈를 섞은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 우측 바퀴에 어떤 슬립 에러를 섞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슬립 에러를 제가 칼만 필터에 스테이트로 넣기 때문에 요가 방향각이 훨씬 더 잘 추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 같이 자기장 왜곡 지도가 그 자기장 맵이 실내 왜곡 정도가 굉장히 심한 그리고 유사한 구간이 많은 이런 점을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앞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매칭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앞선 센서의 왜곡 정확도와 뒷선 센서의 왜곡 정확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유사한 왜곡 특성을 가진 점이 많으니까 정확한 타우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이시는 결과보다 더 좀 성능이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슬립 에러, 요 앵글 에러 대신 이제 슬립 에러를 넣었을 때 모사한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은 결론입니다. 마그네틱 맵 매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저먼트가 이제 어떤 간격을 두고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간간이 들어오는 매저먼트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오도메트리를 한 것보다 확실히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마그네틱 그 왜곡 특성 자체가 굉장히 변화가 뚜렷하면 잘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자기장 왜곡이 유사한 자기장 왜곡 특성이 다수 존재하면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많은 왜곡 특성이 존재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매칭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좀 추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래 보이시는 간트 차트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과제에서 연구 주제를 프로포잘 할 때 작성했던 간트 차트인데요. 각각의 항목들을 보시면 모두 달성을 잘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가 앞서 발표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하나의 특허를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 앞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실제 궤적과 조금 제가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궤적이 포지션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제가 속도 매저먼트랑 방향 매저먼트만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포지션은 이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향후에는 제가 이 연구 전에 좀 이전 연구로 선행 연구로 그 마그네틱을 여러 개 배치했을 때 이제 포지션 매저먼트를 개선하는 거를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과 그리고 제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제안한 속도와 방향각 매저먼트를 활용하는 그 세 개의 매저먼트를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제 포지션도 잡히고 그리고 자세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로봇 알고리즘이 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마그네틱 센서 어떤 멀티 마그네틱 센서 그 하드웨어만 있으면 실내에서 모바일 로봇이 항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발표 내용에서 제가 좀 깊이 다루지 못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 오른쪽에 아래에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 오른쪽 아래에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